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올해 7월 13일 열린 UN 고위급 정치포럼 화상회의에 참석한 북한의 박정근 내각부총리는 북한은 올해 곡물 700만 톤 생산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전체 전력 생산도 모두 감소 추세라며 식량난과 전력난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북한이 자국의 식량난을 국제무대에서 공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 그만큼 국내 사정이 절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살을 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민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혼자서만 피둥피둥 살이 쪄서 돌아다니는 것은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이 지난 6월 3일 밝힌 북한의 식량 관련 보고서를 보면 더 사태가 심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생산량이 440만 톤이 줄어 올해 식량 부족량은 80만 톤이 넘게 되며 이는 북한 주민 전체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양이라 밝혔습니다. 특히 사회과학원은 중국 세관의 통계를 제시하며 작년 중국과 북한의 교역량은 2019년과 비교하면 80.7%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교역량이 줄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식량의 양도 27%가 줄어 11톤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앞으로 3개월을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 전했습니다. 중국 인민대 교수이며 중국 농업경제학회의 부회장인 온철구는 북한의 식량난을 분석하는 기고문을 통해 북한 사람들이 하루 소비하는 양은 1만 톤가량인데 현재 85만 톤 정도가 부족해 앞으로 3개월이 관건이라 전했습니다. 특히 온 교수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20톤과 비공식 밀수 등을 통해 들어오는 식량까지 막히면서 상황이 최악이 됐다며 여름을 넘어 가을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으면 북한에서 폭동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평양의 모습인데 아주머니들이 모여 앉아서 포대에서 쌀을 퍼서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로 각자 준비해온 포대에 쌀을 담는 모습인데 이 영상은 쌀을 배급받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찍은 영상입니다. 그래도 평양이라 그나마 상황이 좋은 것일까요? 지금 보시는 곳은 7월 11일 중국 국경과 인접한 평양의 한 마을 모습인데 영상 안의 설명을 들어보면 마을 사람들이 아침에 트럭을 타고 와 일을 하다 점심에 쌀이 없어서 냉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이라고 전합니다. 보통 고된 일을 하면 점심은 든든한 밥을 먹기 마련인데 면을 먹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식량 수급이 불안하니 우려했던 물가들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홍콩 상보는 북한이 식량 위기로 현재 바나나 한 근에 5만원, 커피 한 잔이 11만원까지 폭등했다며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이제는 인내심을 넘어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보다 더 큰 문제에 또 직면해 있습니다. 1980년 초부터 2000년대 출생한 북한의 MZ세대는 노동당과 수령의 통제를 당연시 여기던 이전 세대와는 성장 환경이 다릅니다. 이들 세대의 밥줄은 당의 배급이 아니라 장마당이었고 500여 개의 장마당을 통해 북한 구석구석까지 침투한 남조선 문화는 이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장마당은 우리의 시장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장마당이 기르고 한류가 삼킨 북한 MZ세대는 외부 세계를 동경하고 개인주의에 익숙하여 김정은 체제를 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17년 탈북한 평양 출신의 한 여성은 평양에 살아도 배급만으로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이 장마당에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과외도 받았다며 노동당에 충성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으며 2019년 입국한 평남 북창 출신의 한 탈북민은 요즘 20대 애들은 당 간부 말도 잘 안 듣는다며 행사에 나오라거나 돈을 내라고 하면 내가 왜? 라는 식으로 나와 당 간부들이 눈치를 볼 정도라고 현재 북한의 실상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홍콩 신문망은 지난 6월 보도를 통해 북한의 김정은이 K-팝 등 한국의 대중문화를 악성암으로 부르며 경계령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반대로 김정은이 지금 한국의 대중문화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류는 북중 국경지대는 물론 혁명의 수도 평양에까지 확산돼 이제 북한에는 한국 드라마나 K-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지경이 됐으며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밤을 지새우는 것은 흔한 일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로 잠을 설쳐 눈가가 퀭해진 것을 두고 너구리 눈이란 은어도 통용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2017년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출신 오청성 씨는 군복무 기간에도 USB에 한국 노래를 500곡 정도 넣어서 들었다며 작년엔 백두산 답사에 나섰던 20대 북한 군인들이 오락회에서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 춤을 선보였다가 문제가 됐다는 북한 전문 매체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며 현재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탈북민들은 과연 지금 전쟁을 하면 북한 인민군이 제대로 싸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을 합니다.
입대 전 장마당을 통해 돈맛을 깨닫고 한류에 중독된 10대에서 20대 젊은이들이 100만 북한군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어 사상 무장 상태가 말 그대로 엉망이란 것입니다. 중국의 덩신왕 또한 북한의 한 도시에서만 10,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으며 한국 영상물을 유포한 자는 최대 사형, 자료를 소유하거나 시청한 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북한이 두려워하는 증거라 보도했습니다. 또한 결국 북한의 체제는 한국의 대중문화로 인해 이미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균열은 이미 시작됐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류 중독이 탈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탈북민 정 씨는 지난 6월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2006년 북한 김종숙 교원대학 2학년에 재직 중인 18살 때 남한 드라마 CD를 한번 보고 인생이 송두리째 변했다고 밝혔습니다. 2달 넘게 드라마를 보던 정 씨는 남한의 드라마에 나오는 거리의 모습이나 남한 사람들의 삶의 수준을 보고 지금까지 북에서 거짓 사상교육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창 꾸미기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은 북한의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되면 20년 넘게 머릿속에 각인됐던 주체사상이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사라져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지금 북한에서는 한국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자랑이고 부유함을 나타내는 상징이며 한국산 옷을 입고 한국산 가방을 들고 나가면 대우가 달라진다고 탈북민들은 전합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남한이 일본보다 더 잘 산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한국산 라벨을 제거하고 물건을 판매해도 중국산과 한국산을 귀신같이 구분한다고 말합니다. 이러다 보니 북한 당국은 지금 이런 상황을 극도로 경계하며 사람들의 복장이나 말투까지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원은 7월 8일 국회정보위에서 남편을 오빠라 부르면 안 되고 여보라고 해야 되며 남친이라는 표현 대신 남동무를 쪽팔린다 대신에는 창피하다를 쓰라며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말투 하나하나까지 통제에 나선 것은 그만큼 북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남한식 말투와 패션, 행동 양식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2019년 북한의 노동당 기간지는 청년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면 상상밖에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심하게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한국의 대중문화는 더 교묘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저장된 USB에 암호를 설정하거나 코에 넣어 숨길 수 있는 초소형 코 카드까지 등장했다고 전해집니다. 배고픔은 참을 수 있지만 멘탈의 파괴는 막기 어려운 것 아닐까요? 과연 북한의 김정은이 이를 끝까지 막고 자신만의 공화국을 건설할 것인지 아니면 동유럽처럼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붕괴될 것인지 이는 우리와도 직접 연관이 있기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